싸우다 적막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냥 그 불편함, 이런 거 자체가 싫어갖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불편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같이 살 거면. 그게 이제 관계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더 많이 싸우는 걸까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기대치가 높아서, 기대치가 이제 없는 관계는 싸움까지 가지는 않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좋은 방식의 표현은 아니지만 사랑받고 싶어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공유의 실패로 싸우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념일 같은 거는 사전 공지를 해주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굉장히 묘한 그 자존심과 if라는 가정 테스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면 말 안 해도 내 생일을 한번 기억하나 보자, 결혼기념일 잊어버리나 보자, 뭐 이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 사전에 공유하면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결혼기념일 앞으로 며칠 남았어, 뭐 할 거야? 내 생일이자 앞으로 21일이 남았다, 근데 반드시 해물찜을 먹을 거야. 그러면 기대치를 맞춰주기가 좀 편안해지는데 서로가. 근데 이제 그거를 말해주지 않고 자기만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이제 그게 충족이 안 되면 화나고 작은 불씨가 탁 튀면서 이제 너는 뭐 내일 했는지 아냐? 뭐 내가 그거 먹고 싶었던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이제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끼리는 최소한의 공유. 난 육류를 원한다. 나는 밭에서 난 걸 원한다. 난 물에서 건진 걸 원한다. 이렇게 좀 공유도 좀 해주고, 홀로 어떤 기대를 하는 것보다 기대에 대한 공유? 이런 거를 해주면 훨씬 더 낫죠. 내가 이런 거 기대한다라는 거를 편하게 말하기 민망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게 기대를 말할 수 없다? 대단히 실망을 할 수 있는 관계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그 욕구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애착이 생기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아, 이 사람은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대체 불가한 대상이 되어가는 게 사랑이 견고해진다? 자기의 솔직한 기대를 표현하지 못하고 충족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상은 나에게 과연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는 대상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사랑은 또 언제나 위태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태로울 수 있는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일 때 그 위태로움 속에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결혼관계 같은 건. 근데 비난하면서 표현하면 안 되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주 내 눈치가 코치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되게 돌려서 많이 말하고, 그 알아들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뭐 드라마 같은 걸만 보면서 막 저 여자 너무 좋겠다, 야 저 남자는 되게 좋겠다, 그러면 좋은가 보다, 아우 좋은 걸 보고 아우 좋다고 하니 나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되게 피곤하거나 뭐 그때 다른 데 정신이 가 있거나, 그러면 아니 눈치가 없다니 너가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내가 말을 안 하게, 내가 같이 텔레비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좋겠냐, 부럽다 이랬는데,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서면 제출하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너무 우리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너무 극적이야. 싸우고 나면 약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이 안 풀린다. 이런 분들, 나 진짜 분이 안 풀려가지고만.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좋은데, 일단 본인의 성질을 좀, 분노를 계속 쥐고 있는 성질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관계에서 뭔가 쌓여 있을 때 그 작은 일이 트리거가 돼서 큰 감정이 건드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너무 억울하고 분이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긴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말하지 않았던 얘기가 길고, 이러다 보니까 너는 왜 이렇게 작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뒤끝이 기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는 이 작은 일 54만 개를, 그 조각들이 모여서 굉장히 큰 슬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각자가 사과의 몫을 좀 사과를 해야 되겠죠. 시시비비를 꼭 가려라 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또 이게 연인이나 부부 사이는 그 시시비비가 확실한 경우가 없는 게 또 되게 많아요. 입장 차이가 또 되게 많이 있어요.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입장이 있고, 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입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그냥 뭐 어색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색한데 라고 말도 꺼낼 수 있어야 된다. 중간 상태의 공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과할 만큼 나도 풀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냉랭하게 있고 싶을 정도는 아니야.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극적으로 빨리 풀릴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냥 그런 상태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뭐 아니면 독. 항상
명확한 관계.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싸웠지만 휴전할 수도 있는 거고 밥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당신은 왜 항상 미안해도 사과를 먼저 하는 법이 없냐? 이런 거는 따로 꺼낼 문제예요. 싸움이라는 건 결국에 서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장기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왜냐면 인간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싸우면서 어쨌든 막 서로 솔직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화가 났던 거구나 하면서 그 지점을 우리가 약간 사랑과 전쟁이라고 쳤을 때 아, 여기에 지뢰가 있구나? 깃발 하나 체크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내가 얘랑 앞으로 10년, 20년 잘 지내려면 이 지점은 건들지 말아야지. 이런 걸 알아가는 거가 싸움의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노련한 커플들은 피해가잖아요, 서로가. 그런 지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슈 때문에 싸웠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와 근데 너는 나한테 왜 도통 사과를 안 하니? 이거는 B예요, 이슈가.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뢰 지점을 발견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혼선이 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래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엇갈리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야 돼요. 싸움 끝에 꺼내봤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또 날이 좋은 날 그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하는 법이 없는가? 혹시 그게 뭐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가? 아니면 마음이 있는데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나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따로 빼서 얘기해야지 또 감정이 또 튀잖아요. 분리 해체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어색해진 관계는 어색해질 만한 이유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서로 간에. 그러면 어색해진 관계는 두 가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색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회복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 판단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생명을 다한 관계인가 이제 빛을 다한 거예요. 그걸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한정적이고 감정도 다 유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선택했던 모든 관계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저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나를 존중하나 이용하나 40대는 이제 관계를 좀 정리하는 시절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선택과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서 관계의 지각 변동이 좀 있게 되는 나이인데 나를 존중하나 이용하나 이런 게 좀 판단 기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너무나 많은 거를 이해해줘야 되는 관계는 조금 나쁜 애는 아니야. 얘가 나쁜 애는 아닌데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갔던 관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약간 40 넘고도 모르면 그게 나쁜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가까운 사이여도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면 그 관계는 조금 편하진 않더라고요. 어색해진 관계 중에서 정말 회복하고 싶다 이 관계를 라고 생각되는 관계가 있다면 혼자만한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거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이 사람도 나랑 마음이 같은가. 야 우리가 좀 뭐 소원해졌는데 친구라고 한다면 야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막 막상 만나려고 하니까 야 어색하긴 한데 야 그래도 나는 너 너무 만났을 때 좋았어. 너도 나 만나고 싶냐?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야 나도 솔직히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고 싶다 이럴 수 있고 야 뭘 또 그냥 인생 살다 보면 만나지면 만나자 이러면 이제 그건 또 그 사람 또 지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왜 멀어졌나 이런 걸 좀 분석해 볼 필요도 있죠. 예를 들어 뭐 몇 년 동안 통화를 했다 이런 부부들은 여러 의사소통을 다 쓰지 않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같이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하지 않는 거고 스킨십도 하지 않는 거고 감정 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아마도 톡으로만 한다는 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공유만 하겠다는 건데 그럼 기타 등등을 다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다시 관계를 맺어보자라고 할 때 노력해야 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어떤 솔루션들이 거기에 이제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어색하거나 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항상 뭔가 관계를 회귀해야 된다는 강박 이런 거는 좀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약간 어떨 때 좀 스트레스가 사람들이 받는다고 느끼게 되냐면 착해요병처럼 관계가 어색하거나 틀어지면은 항상 그걸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 가족 이런 것도 그냥 항상 용서를 해야 된다는 압박?
근데 솔직히 사과를 해야 용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용서라는 것도 굉장히 강요된다고 생각하고 어색해진 관계도 그렇게 지내면 안 되지 뭐가 안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관계들은 다시 그렇게 될 수 없는 관계도 있는 거거든요. 관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변화가는 거니까. 근데 꼭 이제 항상 착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특히 뭐 너 그렇게 불효하고 그렇게 너 용서하지 않고 막 어렵죠. 내가 태어나서 난 이미 성인이 됐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전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 내리는 결론은 아주 날 것처럼 전화하면 매우 어렵다. 관계가 더 틀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폭탄처럼 던지면 안 되고 가공이 좀 필요한. 그럼 가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너무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잘 전달. 근데 원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이 상처로부터 더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마음이 덜 아프게 살아가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가공하면서 전도해야지. 부모님이 그대로 던지면 그것을 다 잘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했을 만한 어떤 이유와 굉장히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받으면 부모님 딱 상처로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날 것같이 탁 던지면은 틀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 가공을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테레비 같은 거 보다가 어렸을 때의 나갔군 이렇게 나도 상당히 상처가 깊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은 가공을 해야지 서사를 팩트 체크하듯이 풀면은 굉장히 좀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2차 상처를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각자 뭐 난리 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배신감이 엄청나고요. 또 이 사람도 내가 끼껏 정말 잘해보려고 얘기했더니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근데 인간은 또 인간의 기억은 또 왜곡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잘 기억이 안 나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는데 부모님이 때린 걸 기억 못한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이쪽도 뒷목 잡는 거죠. 그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해야 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가 영향 주죠. 저도 저희 엄마나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가 여전히 저의 인간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보다는 외로움이라는 것과 좀 덜 싸웠을 텐데 지금보다 더 자존감이 좋지 않으면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건 자기 자신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 부모님한테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성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지만 자정하면서 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틀어가는 노력들이 되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톤 앤 매너가 되게 중요해요. 단도직입적이어서 보통 이제 목 잡고 쓰러지신다. 약간 미스테리한 게 훨씬 나아요. 뭐든지 가족은 즉흥적이면 사고가 좀 많이 나요. 제일 나쁜 게 뭐 이런 거죠. 갑자기 뭐 명절 상을 뒤엎고 내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집에서 무시를 당해왔어. 탁 나와.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 중에 누군가는 이제 나를 추적해 오기 시작해요. 좋은 추적은 그나마 돼.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안 그럴게. 이제부터 엄마가 안 그럴게. 막 이런 좋은 나쁜 추적. 너는 뭐? 안 그랬는 줄 알아? 우리는 너한테 불편한 게 없었는 줄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 누가 봉합해 주겠어요? 가족 전체가 집단 상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담사가 있어. 이러면 이제 거기서 다 던져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도 그런 그 노를 저어준 사람이 없는데 던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 문제는 그렇게 판타지 있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은 굉장히 얽히설키 거친 세월도 되게 많고 얽혀있는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고 각자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빠져나오는 게 더 낫죠. 약간 미스테리하게 도망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다른 관계를 좀 시작하죠. 만약에 결혼했다면 내 가정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계속 원가정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극적인 환골 탈퇴를 바란다? 예, 그건 너무나 이제 그 드라마의 판타지예요. 부부관계는 단도직입적인 게 더 낫죠. 대부분 굉장히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 왜 기분 나빴는지 정확히 몰라. 너가 그때 왜 울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부부는 보통 뭔가 관계가 나빠졌을 때 얘기를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대가 얘기를 잘 안 들어준 경험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부족. 근데 어떤 것들은 그 당시에 얘기했으면 오해가 풀렸을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 잘 안 돼. 우리나라 왜 그러냐면 뭐 좋은 얘기라고 하냐? 두 번째,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래서 얘기 안 하시는데 불편한 얘기는 좋은 얘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꼭 알아야 될 정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 거면. 말해서 뭐 달라지냐? 달라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인간은 안에 있는 감정들, 특히 좀 힘든 감정, 좀 안 좋은 감정들을 자기의 언어로 정리할 때 가장 자정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면 나 자신의 컨디션이 되게 달라지겠죠? 그러면 내 말투가 달라지겠죠? 나의 어떤 애티튜드가 달라지겠죠? 그럼 관계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 안 좋은 것들을 서로가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줘야 된다. 감정 안 상하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방법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감정이 안 상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야 된다. 감정이 상하죠. 감정이 상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 상하는 것 자체의 텐션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폭력적인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이거하고 감정을 상하면 안 된다랑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폭력적으로 가면 안 되죠. 때린다거나 뭘 던진다거나 욕한다거나 이런 폭력성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건 안 되지만 감정이 상하는 것,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감정적이 되는 것까지도 안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인간이. 그거 자체는 그냥 견뎌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불편함, 싸우다 정막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 답답하네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런 거 자체가 싫어갖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이제 관계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조금씩 말하는 것도 배워가는 거고, 또 잘 싸우는 부부들은 그래서 요쯤 되면 이제 터지겠구나 이러니까 약간 또 뒤로 빼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잘 관계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서로 안 좋아지는 건 나쁜 건 아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다. 우리는 보통 기분이 나빠. 그러면 빠르게 어떻게 탁 화살표 가냐면 관계가 깨지나? 끝나나? 잘못되나? 이렇게 가요. 그거를 공유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만 이거는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지내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감정을 풀 뿐이지 관계가 끝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것들도 말하면서 공유하면은 돼요. 그러면 상대가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또 그걸 들으면서 거기에 안정감을 이제 가지죠. 요즘에 제가 그냥 이런 관계에 대한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많이 공유하는데 과정을 잘 공유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어떤 감정들, 소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오늘은 정말 공부하기가 굉장히 싫어서 별을 많이 보게 돼. 가슴이 되게 답답한 것 같아. 이런 과정. 저희 아들이 사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제가 요즘에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이에요. 그냥. 저희 애는 이제 보통 자기 방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늘어났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가끔 시간 될 때마다 그냥 있어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엄마가 들어오면 경계, 무엇을 감시하러 왔는가? 뭐야? 그냥? 그냥? 그냥. 그랬더니 그냥 괜찮네. 그래요. 그냥 한 15분 있다가 나가고, 거기서 이제 어떠한 그 목적성 있는 질문하지 않는 거야. 그냥. 가족들은 그냥 있는 것, 또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관계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되게 못 견디시거든요. 이렇게 그냥 같이 있을 때 휴대폰 하고 이러면 되게 못 견디고 하시는데, 그냥 문화잖아요, 요즘에. 그냥. 그 중고등학교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자기네끼리 별로 안 해. 같이 이렇게. 그게 이제 새로운 공유, 새로운 공감의 온도, 이런 거잖아요. 같이 휴대폰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가족이 잘 탄탄하게 지내기 위해선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학급 상담을 잘 하지 않죠. 통화로 하거나 이제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러는데, 제가 1학기 상담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 애한테 엄마가 이제 2학기 때는 가려고 그랬더니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왜? 감시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딱 왜, 나 어떻게 사나 감시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잠깐만 앉아봐.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보통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하는 네 모습이 전부가 아닐 텐데, 그 외의 것을 현재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네 담임 선생님
이고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너에 대해서 어떤 얘기 들었을 때 만약에 네가 어떤 친구들 관계에서나 자기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그걸 알아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래야 네가 중고등학교 생활이 좀 더 편안할 거기 때문에 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고 그 정보를 알고 싶은 이유는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지 너를 감시하거나 혼내려고 그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지점은 네가 절대로 오해가 있어선 안 되고 내가 2학기 때 상담을 가려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평소에 얘한테 많이 설명해 주려고 노력한다고 느꼈는데도 아이는 항상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걸 제가 뭐야? 이러고 지나갔다면 2학기 상담이 됐다면 우리 엄마 날 감시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다 동상이몽이구나.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끊임없는 설명이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가끔 애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느낄 때 요즘에 우리는 친밀함이 약간 멀어진 것 같은데 너도 그래? 그럼 자기도 그렇대요. 그럼 우리가 이따 만화 한 판을 같이 볼까? 그러면 할 얘기가 좀 더 많아지겠지? 그럼 또 그렇게 좀 해보고 그렇게 또 어떤 지나면 우리가 요즘에 상당히 공유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오케이 그런 것 같대요. 약간 이런 체크, 추측과 관망 이런 것들이 좀 가족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 질문과 설명. 내가 좀 늦었어. 그럼 왜 늦었는지 설명해주고 내가 왜 바빠졌는지 설명. 내가 왜 힘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설명이죠. 끊임없는 설명. 관계는 항상 한 사람의 잘못으로 틀어지진 않는다. 다 자기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계는 흑백이 아니다. 좋은 관계, 나쁜 관계만 있는 것 아니고 이런 관계도 있고 저런 관계도 있고 같이 있으면 편하지만 둘이 있으면 어색한 관계도 있고 어렸을 때는 편했지만 지금은 편하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얘랑 나랑은 도대체 왜 같이 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논다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여러분 너무 피곤하죠. 그럼 얼마나 맺는 관계가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좀 관계는 항상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저런 관계도 있고 이런 저런 게 섞여 있는 관계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를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